네, 2021년 1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새해도 시작하니까 금방 지나가네요. 오늘은 검찰 수사권을 없애자는데 서명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반대한민국에 서명한 국회의원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북한 검찰도 수사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또 하나의 제가 부제로 잡으려고 했던 것이, 진보 세력은 대한민국 경찰은 반공주의자들의 집합체였습니다. 왜 진보 세력은 반공 노선을 걸었던 경찰 강화를 외칠까? 이게 상당히 미스테리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없애 대한민국을 해체하자는 것 아니냐, 이것이 제 이정훈이가 이 진보 세력에게 던지는,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질문이고 화두입니다. 우선 좀 이거 좀 봐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이 서약서라는 거 보입니까? 뭐 도화언론에 다 났으니까 다 보셨을 겁니다. 네. 황운하 의원, 김영민 의원 서약서입니다. 한 사람은 서명을 했고 한 사람은 도장을 꽉 찍었네요. 아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 모임이자 친문재인 성향단체인 파란장미 행동,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도록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서약을 몇몇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문재인 임기 중에 전면 실현하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1월 7일부터 이들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20명에게, 주로 초선 의원들입니다,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해서 서약문에 서명을 해서 제출해달라고 했고, SNS에 그 서약문을 띄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파란장미 행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씨 지지자 모임이고 친문재인 노선을 걷는 그런 세력입니다. 이들은 2019년 말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찬성 서약을 받았던 그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용민, 다 기억해 두십시오. 이수진, 장경태, 황운하 기억해 두십시오. 황운하 의원하고, 열린민주당의 최강욱은 이런 책 쓴 사람이니까 뭐 하겠죠. 네. 이 책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자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김진애, 강민정 의원이 서약서를 제출했답니다. 그리고 황운하 의원하고 아까 화면에 보신 것처럼 김영민 의원은 페이스북들에다가 자기가 서약한 서약문을 올려놨습니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민단체에서 수사 기소 분리의 입법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맙고 바람직한 일이다 라는 의견까지 밝혀놓았습니다. 이 서약서 한번 볼까요? 서약문. 자기 소속을 밝히고요. 뭐 무슨 당 누구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양대 검찰 개혁 과제를 이루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반드시 전면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검찰 개혁의 양대 과제를 완수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문 대통령한테 압박을 가한 거죠. 2021년 상반기 내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런 걸 요구했는데 이런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네. 저도 한번 요구해 볼까요? 반대 거를 할래나? 참 이렇습니다. 도대체. 자,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볼게요.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게 국민 여러분,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한테 더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따져보십시오. 나무장단에 무조건 춤추지 마시고.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공수처에도 검사들이 근무하죠. 거잖아요. 그죠? 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할 거 아닙니까? 공수처도 검찰의 일종입니다. 분명히 검찰의 일종인데 이 공수처는 수사권을 갖게 했습니다. 근데 같은 검찰인데 공수처는 수사권을 갖고 있고 강력한 수사권을 갖고 있고 왜 검찰은 못 갖게 하죠? 또 하나, 공수처가 없을 때는
특별검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서 수사를 하게 했는데, 특별검사도 수사권을 가졌잖아요. 특별검사도 갖는 수사권을 왜 검찰만 못 갖게 합니까? 아, 진짜 검사 들으면 눈물 나오겠네. 공수처는 갖고 특별검사는 갖는데 왜 검사는 안 돼? 이 논리가 도대체 뭐예요? 이게 궤변이란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궤변입니다. 자, 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면 어떤 나라가 되는가? 어떤 나라가 되는가?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일항쟁기 때, 일제시대 때 검사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부 다 일본 순사의 앞잡이인 조선 순사가 오면 벌벌 떨었죠. 경찰 얘기만 나오죠. 일본 검찰이나 일본 검사, 또 조선인 검사 얘기 들어본 게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경찰이 센 나라는 대부분 독재 국가로 흐릅니다. 북한이 대표적입니다. 북한에서는 경찰을 사회 안전원이라고 그럽니다. 안전부, 안전원 그럽니다. 북한에서는 우리는 경찰청을 그들은 사회안전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안전성은 과거에 사회안전부, 인민보안성, 인민보안부 등으로 불리다가 현재는 사회안전성인데, 북한 국무위원회 소속이죠. 국무위원장이 누구예요? 김정은이죠. 김정은이가 직접 북한의 그 행정부 소속이 아니고 김정은이 직접 지휘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검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20년 5월부터 이제 사회안전성이 됐고, 그 이전에는 인민보안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성을 통해서 북한 주민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 주민들은 사회안전성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원과 같은 북한의 비밀경찰은 국가보위성입니다. 근데 북한의 주민들은 국가보위성을 접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위성은 북한 엘리트들을 주로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보위성도요, 북한 엘리트를 관리하는 보위성이 사회안전성의 한 국으로 있다가 떨어져 나온 겁니다. 73년도에 정치범을 다루는 기관으로 떨어져 나온 게 지금의 국가보위성입니다. 따라서 사회안전성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가정보원은 대북정보도 하지만, 북한에서는 대남공작하는 거는 인민군에 있던 정찰국,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에 있던 작전부, 그 다음에 사회문화부 같은 그런 조직들로 결합한 정찰총국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하지만. 그래서 북한의 국가보위성은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아요. 인민들은 잘 모릅니다. 북한서 센 거는 사회안전성, 북한의 경찰은 무지하게 셉니다. 중국 여행 가보신 분들, 중국 공안 보셨죠? 중국인들 만나보게 되면 중국 공안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공안은 공공안전부의 줄임말입니다. 우리의 경찰에 해당됩니다. 또 그들도 차이는 경찰이라고 쓰고 다니더라고요. 공안 하면서도. 정말 중국인들 공안 무서워합니다. 중국의 비밀경찰은 국가안전부, 줄여서 국안이라고 합니다. 국안은 중국 주민들도 잘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경찰국가고 중공이 경찰국가입니다.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제목에서 뽑았는데, 북한에 검찰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북한에 검찰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전부, 안전원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탈북자들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북한에도 검찰이 있어요. 검찰소라고 합니다. 우리 대검에 해당되는 게 중앙검찰소. 현재 소장은 김명길이라고 하네요. 소장입니다. 별 2개짜리 소장이 아니라 그냥 검찰소의 소장입니다. 고검에 해당하는 것이 각 도와 직할시, 평양 직할시 이런 데에 도 검찰소, 직할시 검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와 군의 검찰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지검이나 지청에 해당되겠죠. 네. 우리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지만 북한 중앙검찰소장 임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중앙검찰소를 비롯한 검찰소는요, 김정은이 이끄는 국무위원회나 북한의 행정부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의 국회인 최고인민회의에 속해 있고 거기에서 임명을 하고 해임을 합니다. 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가 검찰소를 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제일 힘이 없는 게 입법부인
검찰소거든요. 거기서 검찰을 통제하니까 무슨 검찰이 힘이 있겠어요? 별거 아닙니다. 네. 검찰이 약한 나라는 북한이 바로 대표적입니다. 북한 같은 나라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자는 주장을 하게 되죠. 이리저리 찾다가 이런 논문을 찾았습니다. 북한의 수사구조 연구, 경찰학 연구 제8권 1호에 실린 논문인데 손영조 씨가 썼습니다. 이 글을 쓸 때 그는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 경제 1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느낌으로 봐서는 경찰대학 나온 초급 간부가 아닌가 싶은데, 그의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형사소송법에 따라 북한 검찰소도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도. 북한 검찰소에는 검사가 있고 예심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 논문 대충 봤습니다. 시간이 없었고. 그랬더니 그중에 눈에 띄는 게, 북한에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심원이 검찰소에 있는데, 예심원이 뭐냐, 개화기 때 또는 이제 유럽의 계몽주의 때 소설을 읽어보면은 예심판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요새 우리나라는 예심판사가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북한의 예심원은 예심판사와 비슷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 방희선 변호사와의 제 인터뷰에서 조금 예심판사 설명이 있었는데, 검찰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그전에는 판사만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갖고 막 기소를 합니다. 근데 전부 다 무죄가 워낙 많이 나와요. 강제 수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판사들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판사들을 경찰에 보내가지고, 야, 이렇게 기소하면 안 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사법적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심판사입니다. 그래서 기소할 것과 안 할 걸 가려주는 것이 예심판사의 시작인데, 지금으로 보면 그게 바로 검사입니다. 그럼 예심원이 수사를 한다는 거는 그 예심원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검사도 수사권이 있습니다. 북한도 형사소송법이 있고요. 이 논문에 따르면 그 형사소송법에 따라 북한 검사도 수사권이 있습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은 안 주려고 그래? 이상한 자들이야.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검찰은 눈에 안 띄어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북한 주민들은 안전부에 끌려가는 걸 두려워하고, 안전부에 끌려 들어가면 검찰에서 봐주는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되니까. 북한에는 검사와 예심원이 있어도 거의 거수기 수준으로 보입니다. 자, 경찰이 강한 나라는 독재국가 될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을 예로 들어라. 예로 봐라 이겁니다. 왜냐? 경찰은 행정부가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쉽게 말하면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주고 그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인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단속 이런 게 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경찰이잖아요. 그게 강력하게 되면 행정 독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바로 독재예요. 그러니까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예심 판사를 둬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통제하면서 검사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니까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누구다? 아까 무슨 파란 있죠? 이상한 조직.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역사를 보겠습니다. 일제시대, 대일항쟁기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그때 소설이나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검사 이야기 나옵니까? 전부 다 나오는 게 독립군 잡으러 잘했던 일본 순사의 앞잡이인 조선 순사 얘기만 나오죠. 네? 일본 검사 얘기 거의 안 나옵니다. 조선 검사 얘기도 안 나옵니다. 판사 얘기는 나와요. 우리나라 불교가 다시 이제 비구승으로 돌아갈 때 큰 역할을 한 스님이 효봉 스님 아닙니까? 효봉 스님이 일본 판사 시험에 붙어서 판사를 하다가 하고 깨달은 게 있어서 스님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인이 일본 판사가 된 사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검사가 된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거의 일본 순사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일본은요, 굉장히 반공 국가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대일본 제국 때도 그랬습니다. 때문에 공산주의자를 때려잡았거든요. 독립운동한 사람 중에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공산주의 세력들도 독립운동을 인정하자는 게 문재인 정부의 주장인데, 그건 북쪽에서 하면 되는 거지. 북한도 항일운동 했다니까.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한 공산 세력을 때려잡았던 게 대일항쟁기 때는 바로 순사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됐을 때
일본 경찰을 이어받은 게 조선 경찰이니까, 우리 그땐 대한민국 경찰이었으니까 주로 이쪽에는 반공운동가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친일을 했던 일본 전력에 있는 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대신에 좌익 분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새로 만든 조선경비대에 가서 우리 군에 많이 우글우글 거렸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좌파들이 2번 큰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게 제수 4.3 사건이 났을 때 우리 군이 출동해서, 경찰이 처음에 막죠. 예, 좌파들이 일으킨 거니까. 막다가 경찰이 밀리니까 군이 가는데, 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대대장을 박모 중위가 죽여버리죠. 아주, 그 친구는 공산주의자였죠. 그래서 그 친구가 대한민국 최초로 군법회의에서 총살당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리고 제주 사건을 막기 위해서 여수에 있던 14연대가 출동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죠. 그거 누가 일으켰습니까? 빨갱이들이 일으킨 거 아닙니까? 지창수 뭐 이런 사람들. 그걸 막으려고 광주에서 사연대가 왔는데, 사연대에서 또 합류하는 세력이 또 좌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군에는 좌익이 많았고 경찰에는 우익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대신 친일파가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경찰이 서북청년단 등을 동원해서 이 좌파들을 막고 그런 구도였던 겁니다. 그 시기에 대한민국 초기에는 검찰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경찰이 아주 강력해서 대통령 경호도 경찰이 했습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지금 일본은, 이건 일본 전통을 이은 건데, 지금 일본은 총리 경호는 경찰이 합니다. 일본은 경찰이 세요. 굉장히 셉니다. 대신에 일본 경찰은 쪼개져 있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지난번 방희선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국가를 세울 때 경찰에 의한 영장 청구를 주장해서 관철시켰지만은 경찰이 워낙 반대를 해서 이승만 정부 때의 검찰은 힘이 참 없었습니다. 경찰도 자기 나름대로 영장을 청구하고 그랬는데 그게 법원에 가면 거의 기각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보호가 안 되는데 그걸 정리해 준 게 누구다? 5.16을 한 박정희 정권이다. 검찰만이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막은 게 박정희 정부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대한민국도 그때는 경찰 국가였는데 서서히 벗어나와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정부 말기하고 50 때 전두환 시절, 그때 경찰의 대공, 국정원의 대공수사국, 보안사 또는 기무사의 대공처가 대공사건 용의자, 노동운동가들을 체포해서 검찰이 기소하면 검찰의 공안부가 어떻게든 이제 유죄를 받아냈었죠. 그때 이걸 막았던 사람이 누구냐? 소위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노무현, 문재인 같은 그런 변호인들이 맞서 싸웠던 거죠. 네. 그때 이제 보안사랑 국정원, 경찰에 의해서 수사가 받고 검찰에 와서 공안부가 기소할 때 대공 용의자나 노동 용의자들은 검사들과 공안검사들하고 심하게 논리 싸움을 했었죠. 뭐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많았고 연고대 많았으니까 똑똑한 일이니까 막 싸웠죠. 네. 아주 이 친구들이 지금 문정부에서 실세가 돼 있는데 당연히 검찰을 안 좋아하겠죠. 안 좋아하죠. 그러나 자기들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검찰과 경찰은 원하니까 공수처는 만들고 또 경찰은 이미 굴복했으니까 그렇게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찰의 이제 보안 파트, 과거의 대공은 완전히 와해돼 있죠. 이거는 뭐 다른 정부에서 워낙 와해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정부가 들어서서 기무사 그 촛불 시위 때 뭐 쿠데타를 기도했다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꾸며갖고 기무사 대공처럼 완전히 지금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만든 거라서 대통령령만 바꾸면 그냥 조직이 그냥 무너집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대공사건은 노동사건 하던 공안부도 없애버리고 공공수사부로 대체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병기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국정원 출신인데 그 친구가 앞장서 갖고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국을 없애는 쪽으로 법안을 통과시켜버렸잖아요. 다 무너뜨렸잖아요. 예? 대공사건 수사하던 3개 부서를 다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뺏어버리겠다는 게 누구다? 문정부에 있는 불구죽죽한 친구들이다. 이런 겁니다. 좌파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고 자기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자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조국입니다. 조국은 누굽니까? 서울대학교 때 법대 다닐 때 자기 동기인 백태웅 씨가 만들었던
산호맹의 소속원입니다. 뭐 높은 자리는 아니고 저 하급 요원으로 있었죠. 산호맹을 이끌었던 핵심은 백태원과 더불어 박노해 씨였죠. 그 두 사람들이 만든 그 책에 보게 되면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혁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러한 세력들이 지금 검찰 무력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거죠. 자, 특검과 공수처의 수사권은 유지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공수처로는 고위 공무원 꼼짝 못하게 잡죠. 언론 잡을 수 있죠. 어떻게 돼요? 입 딱 틀어막고 독재하겠다는 거죠. 무슨 독재일까? 무슨 독재일까요? 저는 공산주의 독재가 아니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경찰이 해온 수사를 기소하려면은 부족한 법률적으로 빠진 부분을 보강해야 되잖아요. 보강하는 게 수사 지휘인데요, 검사가. 그게 수사권인데 그걸 어떻게 없앱니까? 어려울 거예요. 형사소송법을 다 개정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이 파란 장미를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저는 파란 장미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도 법조인이니까 형사소송법을 다 바꾸는 것은 어렵다는 걸 알 겁니다. 근데 이들은 문 대통령을 지금까지 지지해 줬거든요. 어떻게 문 대통령이 이들의 요구에 아바타처럼 움직였다고 할 수도 있죠. 지금 와서는 검찰까지 무력화되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언론, 검찰, 국정원, 군, 대개 이거잖아요. 이렇게 체제를 만들어주는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국부를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 국부가 돌아가게 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취직을 해서 먹고 사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가 돌아가고 거기서 문화가 꼽히는 이런 구도인데, 가장 근간인 언론, 사법, 군, 검찰, 국정원, 이걸 다 무력화시키는 게 바로 이들의 의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짝짝꿍을 하고 있으니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심하다고 할까요? 한심함을 넘어선 표현하고 싶은데 참 너무 심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래놓고 파란 장미가 지금 문 대통령한테, 대한민국을 책임진 대통령한테 당신 우리를 택할래? 택해서 대한민국을 해체할래? 대한민국 편을 들을래?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서약을 한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은 이들에게 협조하고 굴복한 걸로 저는 봅니다. 특히 황운하 의원을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데, 경찰대 일기죠. 경찰대 일기생들하고 저는 좀 상당히 친했습니다. 많은 친구들하고 얘기했고, 황운하도 뭐 간접적으로 지켜봤는데, 황운하 경찰대 일기생들이 한 100 몇 명 되는데 이 친구들이 황운하랑 같이 안 갑니다. 경찰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경찰대 일기 그때 뭐 거의 서울대 수준으로 성적이 좋았는데 황운하 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거의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어쨌든 저런 단체들은 진보 세력인데, 진보 세력이 경찰 수사권을 강화하자는 거는 난센스예요. 왜냐? 경찰은 과거에는 분명히 반공 노선을 걸었고 우익 단체, 우익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왜 강화하려고 그러죠? 이들이 원하는 거는요, 경찰이 똑바로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듣는 수사기관이 필요할 뿐입니다. 어쨌든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다 보니까 정권의 말을 잘 들어왔거든요. 네, 이걸 뿐입니다. 이게 또 딱 짓고 나면 경찰도 무력화할 겁니다. 또 다른 공수처 같은 또 다른 검찰 만들듯이 또 다른 경찰 만들어서 어떤 북한의 사회안전소처럼 가려고 할지도 몰라요. 잘 보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자,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이냐를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서약하라고. 서약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생각 없이 했는지 그냥 했는지 모르지만 그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문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이제는 이 방송을 봐주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건곤일촉의 싸움으로 가야 될 겁니다. 국민저항권도 몇 번 말씀드렸고요. 대한민국이 중리냐 사느냐 문제로 갈 겁니다. 나중에 하다가 이거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이 바로 서 주셔야 됩니다.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찰관이 쓴 북한 논문 또 이러저런 걸 쭉 보시면서 검찰이 뭔지 한번 공부를 좀 하시고 왜 이러한 지경이 됐는지 한번 시대상에 대한 연구도 한번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